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인생의 지혜와 철학 이야기들을 언제든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음의 본질을 깊이 파고든 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능엄경이 전하는 거짓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순간의 이익보다 마음의 흐려짐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주제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거짓말이 유혹처럼 다가오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히 부도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겪는 흔한 갈등입니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작은 실수를 감추고 싶을 때, 혹은 스스로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싶을 때, 거짓말은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해결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거짓말들을 선의의 거짓말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어차피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만큼은 그 거짓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정말 우리에게 이익만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흐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능엄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건네줍니다. 능엄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 이미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경전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넘어 우리 안에 맑고 밝은 본래의 마음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능엄경이 어떤 경전인지, 그 안에 담긴 마음에 관한 통찰이 거짓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4명의 서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거짓말의 유혹 앞에서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지켜내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능엄경의 정식 명칭은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료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으로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마음의 본질을 깊이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아난다에게 벌어진 한 사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르침을 귀로 듣고 기억한 인물로 유명했지만 정작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문제일, 즉 가장 많이 들은 자라 불렀지만 정작 그 방대한 지식이 그를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탁발을 하던 중 마든가라는 여인의 주술에 걸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지식으로도 그 순간의 유혹과 위기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교 전통 안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지식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신비한 주문을 통해 아난다를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난다는 깊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그 지식이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능엄경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마음의 본질에 대해 거듭 되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우리가 마음이라 믿는 것이 실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흐려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이 대화는 무려 7번에 걸쳐 이어지는데 아난다가 매번 마음의 위치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놓을 때마다 부처님은 그 답이 왜 완전하지 않은지를 차분히 되짚어 주었고 이 과정을 통해 아난다는 점차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4가지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라 불리는 대목입니다. 부처님은 이 대목에서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근본적인 계율을 제시하는데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삿된 음행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4가지가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다져야 할 땅의 기초와 같아서 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훌륭한 수행을 쌓아 올려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말에 대한 경계는 유독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부처님은 특히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이미 깨달았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가장 무거운 거짓말이라 하여 대망어라 부르며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올 씨앗조차 남기지 못하게 된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들켰을 때 겪게 될 곤란함 때문이 아니라 그 거짓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의 본래 밝음을 스스로 가리고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상주진심성 정명체, 즉 늘 그 자리에 있는 참된 마음이며 그 성품은 맑고 밝다고 표현합니다. 이 맑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맑은 하늘 위에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드리워집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의 하늘은 점점 더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도 뚜렷하게 느껴지지만 그 거짓말이 반복되고 습관이 될수록 우리는 점차 그 불편함에 무뎌지고 심지어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스스로도 흐릿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구름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대가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맑음, 즉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능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경고입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즉각적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4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이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이 경전을 즐겨 인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전이 단순히 계율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를 마음의 본질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경전에 담긴 능엄주라는 주문은 수행자가 외부의 유혹이나 삿된 기운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암송하는 대표적인 주문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독송되고 있습니다. 이 주문이 처음 세상에 전해진 계기가 바로 아난다가 위기에 처했던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 경전 전체가 결국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살의 남성 윤제국 씨입니다. 제국 씨는 평소 성실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직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바쁜 업무 속에서 사소한 확인 절차 하나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국 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상사에게 그 실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다른 팀에 착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거짓말은 당장의 문책을 피하게 해주었지만 그날 이후 제국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한 다른 팀이 자신 대신 질책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언제 이 거짓말이 들통날지 몰라 늘 초조한 긴장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사소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이후 몇 주 동안 동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회의 시간마다 혹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며 정작 중요한 업무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상사의 짧은 눈빛 하나에도 온갖 불안한 생각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상사를 찾아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온 그의 용기를 오히려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제국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며칠간의 편안함보다 그 뒤에 찾아온 몇 주간의 불안이 훨씬 더 크고 무거웠어요. 마치 마음에 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국 씨는 이 경험 이후 회사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오히려 먼저 나서서 솔직하게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동료들은 그런 그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순간의 곤란함을 피하려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마음의 안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41살의 여성 임소혜 씨입니다. 소희 씨는 평소 알뜰한 살림꾼으로 남편의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마주친 세일 상품에 마음을 빼앗겨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희 씨는 남편에게 최근 지출한 큰 금액의 쇼핑 내역을 숨기기 위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앞뒤가 맞도록 또 다른 거짓말들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앞뒤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고 남편의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과 함께 있는 평범한 저녁 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늘 긴장 상태로 곤두서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불편함이 결국 부부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마저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소희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더 이상 남편의 눈을 편안하게 마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거짓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남편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뿌연 유리벽을 세운 것 같았어요.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솔직하게 다가와준 아내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희 씨는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 사소한 지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숨기기보다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대화들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소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작은 거짓말 하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쌓아 올리며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짓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살의 남성 한도경 씨입니다. 도경 씨는 몇 년째 원하는 분야로의 이직이 뜻대로 되지 않아 깊은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경 씨는 이직을 준비하며 이력서에 실제보다 화려하게 부풀린 경력 하나를 슬쩍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운 좋게 그 이력서로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지만 입사 이후 매 순간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 경력이 드러날까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진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혹시라도 그 거짓이 들통나는 악몽을 꾸었고, 동료들이 자신의 경력에 대해 가벼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자신의 경력에 대해 가볍게 물어올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말들을 속으로 되뇌며 진땀을 흘려야 했고, 이런 긴장이 반복될수록 회사 생활 자체가 점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 뒤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에 스스로 상사를 찾아가 사실을 고백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그의 실제 실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지켜봐온 터라 정직하게 고백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도경 씨는 이후 자신의 진짜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배로 노력했고,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짓 하나를 지키기 위해 쓴 에너지가 정직하게 노력했다면 진짜 실력을 쌓는 데 쓸 수 있었던 에너지보다 훨씬 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는 몇 년 뒤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로 성장했고, 후배들에게 채용 면접에 대해 조언할 때마다 화려한 포장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50살의 여성 광미연 씨입니다. 미연 씨는 20년 넘게 손끝의 정성 하나로 신뢰를 쌓아온 장인이었고, 그녀의 공방은 입소문만으로도 늘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미연 씨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실수로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원래부터 그런 흠집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물건을 손에 든 채 고객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럴듯한 거짓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유혹 앞에서 문득 오래전 읽었던 능언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마음의 흐려짐을 경계하라는 그 문장이 마치 종소리처럼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객에게 사실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며 배상까지 자청했습니다. 고객은 오히려 그녀의 정직함에 감동하여 이후에도 계속 그녀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녀의 공방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미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거짓말을 했다면 당장은 편했겠지만 저는 제 마음이 두고두고 불편했을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한 그 선택이 오히려 제 사업에도 더 큰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자신의 경험을 자주 나누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그녀의 공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제국 씨, 임소혜 씨, 한도경 씨, 광미연 씨,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거짓말이 순간의 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마음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직함이 결국 더 큰 것을 지켜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국 씨는 업무상의 실수를, 소희 씨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도경 씨는 자신의 경력을, 미연 씨는 사업의 평판을 각각 거짓말로 지키려 했지만 그 순간의 방어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반면 이들 모두 결국 정직을 선택한 뒤에는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평온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안의 자아상, 즉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고, 이 불일치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합리화나 거짓을 덧붙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뇌의 편도체가 느끼는 죄책감의 반응이 점점 둔감해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거짓말이 습관이 될수록 우리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도덕적 감각 자체가 서서히 무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는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그 반응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마치 중독처럼 우리의 뇌를 서서히 길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두고 작은 거짓말이 뇌를 무디게 만들고 그 무뎌진 뇌가 다시 더 큰 거짓말을 쉽게 허용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능언경이 말한 마음의 흐려짐과 정확히 같은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선명하게 느껴지던 죄책감이라는 신호가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됩니다. 능언경은 물론 현대 심리학을 알지 못했지만 거짓말이 마음의 밝음을 가린다는 그 통찰은 바로 이 도덕적 감각의 둔화라는 현상과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능언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거짓말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짓말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과 마음에 남길 흐림을 나란히 저울질해 보는 것입니다. 제국 씨의 사례처럼 당장의 편안함이 이후 며칠, 몇 주간의 불안과 견주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울질을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짧은 멈춤을 인지적 유예라고 부르는데, 단 몇 초의 유예만으로도 충동적인 거짓말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른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는 것입니다.
소희 씨의 사례처럼 지금의 거짓말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후속 거짓말을 필요로 하게 될지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굴러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로 불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희 씨의 사례처럼 하나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까지 미리 상상해 보면 처음의 유혹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짓으로 얻은 것을 지키는 데 드는 에너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도경 씨의 사례처럼 거짓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긴장과 노력이 정직하게 부딪혀 실력을 쌓는 데 드는 노력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 소모되지만 그 총량을 합산해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미연 씨처럼 짧고 강렬한 문장 하나를 마음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마음의 흐려짐을 경계하십시오라는 문장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짧은 문장은 마치 능엄주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길게 설득하지 않아도 그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직함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불편함과 장기적인 평온함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직은 때로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 불편함은 거짓말이 남기는 지속적인 불안에 비하면 훨씬 짧고 가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의 순간적인 불편함이 두려워 거짓을 선택하지만 실제로 그 불편함은 대개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반면 거짓말이 남기는 불안은 몇 주, 몇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이미 해버린 거짓말을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국 씨와 도경 씨의 사례처럼 거짓을 인정하는 순간의 부끄러움은 그것을 오래 끌고 갈 때 쌓이는 마음의 무게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을 바로잡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백해야 할 것들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타인에게 정직한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 역시 점점 더 쉬워지고 무뎌집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라고 되뇌는 작은 자기기만들이 쌓이면 어느새 타인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 전에 작은 거짓말부터 경계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이 대망어를 가장 무겁게 경계했듯이 큰 거짓말은 대개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 만들어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무렇지 않게 넘긴 작은 거짓말 하나가 훗날 훨씬 더 무거운 거짓말 앞에서도 죄책감 없이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의 홀가분함을 의식적으로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의 불안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정직함이 주는 평온함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홀가분함을 자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선택했던 순간, 비록 그 직후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던 그 감각을 되새겨보면 다음번 유혹 앞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거짓말의 유혹에서 벗어나 맑고 흐려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방법은 완벽한 정직이 아니라 방향으로서의 정직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향해 기울어지려는 순간마다 정직이라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작은 실수 앞에서 쉽게 좌절하게 되지만 방향을 목표로 삼으면 넘어져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1번째 방법은 마음의 맑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능언경이 말한 마음의 흐려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질을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맑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흐려진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안개 속에서 점점 더 길을 잃게 됩니다. 이 11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거짓말의 유혹에서 벗어나 맑고 흐려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능언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청정함을 따라온 세계가 청정해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단지 타인과의 신뢰만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맑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결국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맑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으로 흐려진 마음은 세상마저 왜곡되고 뿌옇게 비추어 보여주지만 맑은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선명하게 비추어냅니다. 거짓말은 눈앞의 작은 위기를 넘기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세상을 맑게 바라보는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결국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짓말의 대상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윤제국 씨, 임소혜 씨, 한도경 씨, 광미연 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거짓말의 유혹과 마주했지만 결국 같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순간의 편안함보다 마음의 맑음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크고 오래가는 평온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조금 비틀고 싶은 유혹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거짓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맑은 방향으로 돌아오려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다만 다음번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순간의 이익보다 마음의 흐려짐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이 짧은 문장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알아차림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흔들리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난다는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기의 순간 흔들렸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더욱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의 작은 다짐 하나가 언젠가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의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유혹 앞에서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선택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지혜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평온과 맑고 흐려지지 않은 마음이 함께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맑고 정직한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